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특공개미 야간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3일 연장 야간 방송을 열고 있네요. 네. 제가 뭐 큰 도움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일단은 지금 9시 밤 9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선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참 짜증이 납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 마감했을 때가 요때죠. 이때가 이제 미증시 마감했을 때예요. 그리고 금일 우리 장 시작했을 때가 요때였었고요. 우리 장 시작하는 내내 나스닥 선물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 요때 했죠. 장 마감하고 나서 정말 얄밉게 쫙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폭락시켜 놓고서 장 마감 후에 쫙 올리는 아주 싸가지 없는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증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럽 증시도 매우 양호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유럽도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시아랑은 극명하게 지금 대비되는 모습이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아시아인데요. 네, 정말 처참합니다. 자,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이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친구가 있죠? 누구예요? 우리 코스피 친구와 코스닥 친구가 눈에 띄어요. 네. 아주 마이너스 3이, 마삼이 아주 그냥 걸핏하면, 마삼이 걸핏하면 나옵니다. 마삼이. 물 한 잔 마실게요. 마이너스 3%가, 뭐 눈만 뜨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3%예요. 말도 안 되는 비이성 투매장인데, 자, 오늘 왜 이렇게 빠졌나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미국이 떡락했습니까? 아니죠. 대체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네, 파월 의장이 좀 이제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긴축을 예정대로 긴축을 할 것이고, 지금 물가도 너무나 지금 빨리 오르고 있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속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 모르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몰랐던 분 계세요? 그 몰랐던 사람 있나? 없잖아요, 그죠? 네, 애초에 1월달에 지수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컸죠. 다들 6월달을 예상했는데 3월로 앞당겨진 거.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QT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QT.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최소 사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투매가 나왔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빠졌잖아. 파월이 얘기했던 거랑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미 뭐 시장에서 돌던 얘기인데 뭐. 다만 이제 떠돌던 얘기들을 연준 위원들이 뭐 이런 코멘트도 하고 저런 코멘트도 했던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FED의 의장인 파월이 확인사살 시켜준 거죠. 그거예요. 네, 확인사살. 맞아,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야. 우리 그렇게 진행할 거야. 그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었나 했는데 한 번 더 맞았네요. 왜 그 여러분들 영화 아저씨 보면은 원빈이 아직 한 발 남았다 하잖아요. 네. 아직 한 발이 남았었네. 그쵸. 오늘 제대로 한 방 맞았고요. 좀 화딱지근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유럽은 안 빠지는 걸까? 왜 유럽은 안 빠지는 걸까? 똑같잖아요. 좀 달라진 거 없거든요.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호재 나온 거 없잖아요. 그죠? 왜 유럽이 안 빠지는 걸까? 그냥
외국인들의 농간이다. 네, 농간이다. 제가 아까 우리 유료 회원님들 라이브 방송 중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 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어제 제가 우리 집 폭락하고 나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어제 이러다가 이제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미증시도 올라갈 겁니다 그랬었거든요.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미증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딱 끝나고 나서 나스닥 선물 어제 급등이 나왔고 미증시는 장중에 나스닥의 경우에는 3.4%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다 올라갔던 건 다 토해냈지만 예상대로 딱 맞아떨어졌었어요 어제.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뭐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죠? 막판에 또 꼬리까지 달았거든요.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꼬리까지 달았거든. 아침에 제가 그 브리핑 해드렸습니다만은 분봉 흐름상 봤을 때 잘 끝났었어요.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장중에도 이렇게 해놓고 오늘도 또 나스닥 선 올라가면서 미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미증시는 무조건 찐바닥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야간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미증시는 무조건 찐바닥이다. 그리고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제가 예상이 빗나갔던 게 여기서 빗나갔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게 빠르면은 요때, 늦어도 이날, 오늘이죠. 늦어도 오늘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이게 빗나간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베이스는 말씀드렸던 근거는 미국이 찐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사실 극히 낮다라고 판단했었어요. 미국이 전 지금도 생각해요. 미국은 저점 깰 확률이 극히 낮다. 제가 봤을 때 5%는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 한국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밀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좀 멘탈이 좀 털렸었는데 제 리딩 오랫동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진바닥 다 잡아냈거든요. 이때도 제가 진바닥에다 사라 맞췄죠. 이때도 사라 맞췄고 이때도 마찬가지. 제가 진바닥이라고 했을 땐 다 올라갔어요. 이제 사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미스 빗나간 거니. 오늘 하루 빗나갔는데 하지만 저는 오늘도 진바닥 뷰는 유지합니다. 오늘도 진바닥 뷰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따 오늘 떨어졌던 이유는 아무튼 파월의 어떤 굳히기 발언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처참했죠. 그죠? 코스닥, 코스피는 둘 다 거의 뭐 90% 가깝게 오늘 떡락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가 그나마 아시아 증시가 같이 빠져서 우리만 이렇게 빠졌던 건 아니라서 덜 억울했어요. 평소에는 우리만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 화딱지가 났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같이 빠졌네. 그죠? 같이 빠졌네. 장중에 회자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미국제 2년물 금리가 엄청 올랐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초급등이 나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는새. 지난번에 이제 신고가 한번 나왔었어요. 신고가 한번 나오고 나서 살짝 눌림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예정대로 이제 3월달에 올린다고 했었고 금리 인상이 임박한 만큼 원래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장기는 10년물이고 이제 대표적 단기는 2년물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언제였어? 지난주였었나?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시중금리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전망, 그죠?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제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금리 인상 임박했으니까 2년물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계속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급등폭이 좀 컸다라는 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놀랄만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쵸?
네. 그냥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의 빌미가 됐던 거겠죠. 네. 조정이 빌미가 되었을 뿐이다.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나스닥 선물을 우리 장 끝나고 나서 확 올라갔고, 제가 이제 요 카톡 메시지는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건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반등이 안 나올까가 아니에요. 예,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제 예상치는 빗나갔습니다만은, 예상은 빗나갔지만, 전 내일이라도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예요. 그죠? 다음 주가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우리가 딱 28일 날 마감하고 나서 해외 증시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야. 해외 증시가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설 연휴, 구정 연휴로 휴장을 하는 게 총 3일이거든요. 3일 동안 해외 증시가 급등이 나오고 사실 3일 동안 올랐으면 빠질만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다음 주 목요일날 개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요일날 개장할 때쯤이면은 미증시가 3일 올랐으면은 사실 밀릴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정말 타이밍이 거지 같은 거야. 타이밍이. 와, 이거 진짜. 뭐, 근데 이건 아직 몰라요. 그죠?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는 건데, 아무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걱정이에요. 반등이 안 나올 거는 아닌데, 이게 저는 되게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에요. 거지 같아, 진짜.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 예상대로 진짜 미국이 저점 이탈 없이 올라간다라면, 유럽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간다라면 답은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 증시 폭락시켰던 원인은 뭐다? 그냥 키 맞추기다. 키 맞추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야, 코스닥 니들이 나스닥보다 덜 빠지는 게 말이 되니? 주제를 알아야지. 크크크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주요국 증시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이번에 빠르면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이제 대부분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지수는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지수는 1월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하락률을 계산한 건데요. 러시아는 이제 전쟁 우려가 있었으니까 많이 빠진 거 이해합니다. 우리도 뭐 전쟁합니까? 우리 전쟁하나요? 우리가 지금 2위로 이제 올라섰어요. 네, 2위. 원래는 나스닥이 2위였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위 자리 꽤 찼습니다. 네, 나스닥 3위고요. 코스피, S&P, 니케이, 다우, 독일, 상해, 대만. 대만이 최고죠. 대만은 진짜 이게 얘네가 대만은 갑오브 갑이야. 대만이 짱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코스닥이고요. 148%였나? 일단 나스닥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144%. 네. 그 다음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보면 확실히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라는 말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키 맞추기인 거죠. 네. 너희들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는 이 정도 때려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외국인들이 놀리겠죠 이게.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때려 맞는 건 당연하다. 솔직히 할 말 없어요. 네. 야, 외국인 너무해. 우리 먹은 거 없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그걸 빌미로 많이 흔들었잖아. 많이 흔들었지 진짜. 정말 많이 흔들었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진짜 많이 흔들었죠. 근데도 아직 남아있나봐요. 뭔가 되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네. 자, 오늘 지수가 빠진 게 LG에너지 솔루션이다.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그 수급 보시면 되게 기가 차는 게 연기금이 또 사모, 투신, 보험, 금투 엄청나게 많이 샀죠. LG엔솔 상장을 했는데 자 잠깐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 있고 섹터별로는 전기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모 박스 보이죠? 여기 전기전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가운데에. 자, 오늘 섹터별로 봤을 적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전기전자예요.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섹터가 바로 전기전자죠. 즉 오늘 기관수급은 기관수급은 어디로 몰렸다? 네, LG엔솔을 주워 담았다.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1조 2천억 순매수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네, 1조 2천억 순매수예요. 근데 전기전자는 1조 7천억 순매수입니다. 즉 나머지 섹터에서 5천억을 깠다는 거예요. 5천억을 매도했다는 소리죠. 투시는 나머지 섹터에서 900억을 깠고 보험은 800억 정도 깠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죠. 네. 이 LG엔솔을 주워 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기관 때문에 지수가 빠졌느냐? 기관 때문에 빠진 건 아니죠. 외국인이 주도했던 것이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이제 기관들도 LG엔솔을 사기 위해서 일부 종목들을 던진 거죠. 네, 하락폭을 좀 더 키웠던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G엔솔 때문만에 빠진 건 아니지만 왜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부 오늘 뭐 돌았던 메신저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거 보면은 LG엔솔 때문에 빠진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네. 보세요. 그럼 아시아 증시도 다 LG엔솔 때문에 빠졌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오늘은 그냥 빠진 날이었던 것이고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하락을 했었던 것인데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의 이벤트 네, LG엔솔이라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더 더해졌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님 그러면 LG엔솔을 사는데 왜 다른 걸 왜 팔아야 되나요? 자, 운용 규모가 만약에 뭐 1000억 정도를 굴리는 어떤 그 운용사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각 운용사들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해요. 그러니까 이걸 벤치마크를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운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수익이 잘 났다 못 났다 기준은 코스피 200 수익률이에요. 만약에 코스피 200 하락률이 마이너스 2%인데 연기금은 마이너스 1%다 그러면은 잘했다 선방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케이? 코스피 200 수익률이 2%인데 연기금이 3%가 났다 그러면 야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벤치마크의 의미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편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지수를 얼추 따라가잖아요. 만약에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2% 빠졌는데 연기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5%야. 이거는 당장 그냥 운용본부상 당장 바뀌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못한 거잖아요. 야 니네가 벤치마크하는 지수 대비 지금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넌 자격이 없어. 넌 그만둬. 넌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계적인 수급이에요.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펀드매니저가 LG엔솔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퍼 담아야 되는 그겁니다.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패시브 수급이다. 근데 이제 코스피 200을 제가 방금 예를 들었는데 많이 있죠. 뭐 2차전지 관련 펀드도 있을 것이고요. LG엔솔이 2차전지 관련주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펀드 예를 들면 뭐 여기 전기전자 펀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얘네들이 벤치마크하기 나름인데 어떤 운용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뭐예요 어떤 제조업 코스피 제조업을 또 벤치마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각 펀드마다 운용사마다 다 벤치마크하는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보니
오늘 LG엔솔을 매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1000억을 굴리는데 LG엔솔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단숨에 2위로 그냥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위로. 코스피에서 보시면 2위에 2위. 시총이 지금 118조까지, 그죠? 118조까지 올라왔어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내 펀드에 삼성전자가 한 8%가 있었어요. 8%가. 삼성전자가 8% 있었습니다. 근데 LG엔솔이 지금 110조 갔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지금 삼성전자의 4분의 1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한 25% 정도잖아요, 시가총액. 그러면은 LG엔솔을 나는 의무적으로 2%를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펀드에 삼성전자 8% 있었다. 그러면은 4분의 1이니까 대충 2% 매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2%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그 LG엔솔루션 결국에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LG화학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파급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오늘 폭락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냥 뭐 얘네도 한 몫을 했죠. 네.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거는 얘네 원인이 맞기는 해요. 맞죠, 여러분들? 기관들의 매도가 아니었으면은 지수가 그나마 조금 덜 빠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덜 빠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관계자들, 담당자들, 걔네 솔직히 문제 있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을 상장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충격 완화 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대응책, 보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욕 먹어도 쌉니다, 요거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걔네들 뭔가 깨달았겠죠. 사실은 우리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이 100조 넘는 종목이 상장한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도. 맞죠, 여러분들? 네. 물론 그 과거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라기보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이런 애들, 또 크래프톤, 과거에도 이제 좀 이렇게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들 상장이 있었지만은 이번만큼 역대급은 아니었으니까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이슈였습니다.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이슈였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다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바탕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LG엔솔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일정 이벤트,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LG엔솔 이벤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자, 1월 28일날 코스피, 이거 내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로 상장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건 내일이에요. 내일이라서 오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매니저들이. 그리고 이제 2월 7일날 주요 지수에 편입이 돼요. 2월 7일에.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거고요. 3월 11일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하는 펀드, 그쪽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죠? 네.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어차피 될 게 뻔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두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2월 14일 날 MSCI 지수 추종 패시브 펀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어 있듯이 하이닉스랑 편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MSCI 지수는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이 규모가 되게 커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LG엔솔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의 추세를 어떻게 뭐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지수의 추세를 만드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근데 MSCI 지수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덱스 지수란 말이지. 가장 커요, 이게 규모가. MSCI가.
두 번째로 큰 게 FTSE, FTSE 지수. MSCI가 제일 규모가 큰데 여기서 LG 엔솔을 편입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경우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를 편입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은 줄여야 돼요. 즉 어떻게 된다? 리밸런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리밸런싱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네. 지금은 1월 27일이죠. 그래서 2월까지는 우리 증시가 제법 험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 진짜 이거 이게 이거 진짜 좀 짜증이 납니다. 네.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좋죠. 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좋은 거예요. 지수 편입 실패했다. 편입 실패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쵸? 전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잘 된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요거를 FG에 편입을 시켰다라면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다행인 거죠. 근데 MSCI 같은 경우에는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된다고 봅니다. 요거 될 거고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되겠죠? 만약에 안 되면은 다행인 건데. 네. 아무튼 뭐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아무튼 오늘도 역시나 그 장 막판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 회피성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었어요. 어제만큼은 아니었는데 보시면은 막판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죠. 그죠? 눈물의 매도입니다. 눈물의 매도. 그리고 막판에 역시나 외국인들은 받아 쳐 먹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장중에 많이 샀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이 역시 3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3시 이후부터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대가 14시 빠르면 14시 30분부터 15시 전후로 많이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다음날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보 비율을 관리하는 차원의 어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4시 30분부터 15시 전후로 많이 출회가 됐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네. 외국인들 오늘도 처묵처묵했죠. 저점에서. 네,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어졌던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다들 지금 대부분의 개인분들 여러분들 계좌에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면 진짜 양호한 거예요. 마이너스 10%대면은 정말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네, 양호한 수준이고 마이너스 20%대, 마이너스 30%대가 아주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요. 종목 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문제였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면 보통 여러분 여기다가 곱하기 2에서 3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점 대비 지금 1월 고점 대비 그 하락파동 고점 대비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8.6%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목들이 몇 프로예요? 보통 거의 36에서 40% 빠진 거거든요. 네. 완전 최고점에서 잡았으면은 지금 손실률이 한 40%대 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 10%대에서 20% 전후 때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죠? 네. 자, 이제 대충 여기까지는 이해는 다들 되셨죠? 네, 맞아. 토박이님 힘내세요. 토박이님 힘내세요. 토박이님. 네. 네. 근데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LG 엔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 해서 계속 오른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LG엔솔은 장중에 투매가 나왔잖아요. 수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오늘.
그죠? 1개만 샀는데도 빠졌잖아. 왜? 외국인들이 팔았거든. 개인도 팔았고. 그잖아요? 맞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수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다같이 7번 눌러볼게요. 7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나 궁금하다, 나 이거 들으려고 들어왔다. 7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방송 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빠지고 박살이나 환경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너무나 궁금하시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정말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네. 하지만 과거에 그래도 제가 진바닥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바닥 잡는 데는 나름대로 저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어떤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지만, 멘탈이 탈탈 털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요, 이거 하나 믿고, 네, 허벅지 꼬집으면서 견뎠어요. 이거 하나 믿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실게요. 자, 비이성 폭락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외 케이스는 뭐냐면 이런 울트라급, 네, 초특급 악재, 메가톤급 악재, 요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처럼 실물 경제가 붕괴되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경제 침체기를 겪거나, 대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겠죠. 요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죠? 이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근데 당장 지금 경기 침체 아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체 아니지 않습니까?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고용이 너무 좋다고. 오늘 고용이 좋은데 그게 경기 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오미크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이 뭐 완전 급등을 했다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딱 하나, 물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 그 상승 추세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고, 그게 원인이죠. 주된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데, 경제 침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여러분? 물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여지는 것들은 경제 침체라든지 이런 어떤 징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과거에도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요, 코스닥 지수의 과거 역사를 좀 보게 되면 많은 폭락장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게 보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2008년도 이때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및 금융위기, 리먼 파산,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다들 아시는 코로나, 이게 코로나입니다. 코시고 코로나, 이거는 금융위기.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뭐예요? 이게 2019년도까지 이어졌죠. 이게 이제 무역전쟁, 미중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 침체기였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런 상황만 아니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죠?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지표는 뭐냐면 존버 시그널이 있는데, 존버 시그널 중에 클라이막스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존버 시그널 클라이막스. 네.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시그널이 되는데요.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비이성적인 투매, 그것도 좀 심하게 빠졌다 싶을 때, 일반적인 하락자 말고, 야, 이건 좀 심하다. 개미들 정말 죽어라 하는, 개미들 막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그럴 때의 어떤 과거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든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힘내시라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딨냐? 내가 놓았는데 아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딨지?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 여기네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검정색 시그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연두색도 보일 겁니다. 그죠? 검정색은 그냥 클라이막스고요. 연두색은 슈퍼 클라이막스예요. 잠깐 볼게요. 자, 과거사에 먼저 코스닥부터 좀 보실게요. 우리 개인분들은 코스닥 많으니까요. 가겠습니다. 자, 우리 2008년도 전부터 볼게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2006년도 이제 상승 추세. 지금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막 꺾이려고 하는 초입이죠. 그쵸, 여러분들? 맞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이려고 하는 초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메가톤급 악재 또는 완연한 하락 추세라면 한 3개 이상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경제 침체 제외. 그죠? 뭐 금융 위기, 코로나 등 무역 전쟁 등 경제 침체긴 제외. 그래서 상승 추세 및 하락 추세 초입이라면 두 개가 찐바닥이다. 이 시그널 두 개 떴을 때가 찐바닥이다. 진바닥도 아니에요. 찐바닥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05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검정색만 보세요. 오늘은 뭐 연두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게요. 연두색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검정색만 보겠습니다. 검정색만. 이 검정색이 떴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정말 죽어났어요. 투자자들이 나중내 했다고. 알겠죠? 정말 힘들었을 때입니다. 두 개 떴어요. 두 개 뜨고서 급반등. 두 개 떴습니다. 급반등. 쭉 볼게요. 뭐 하나 떠도 급반등이에요. 보통은. 네. 이때는 이미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죠. 그래도 하나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입니다. 이때 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두 개 뜨고 급반등. 그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침체, 금융위기입니다. 3개 뜨죠? 하나, 둘, 3개 뜨고 급반등. 네. 그러니까 경제 침체기 때는 3개 이상 뜰 수가 있습니다. 3개 이상 참고하시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은 하나 뜨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자, 이때 이제 본격적인 금융위기죠. 이때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 때는 뭐 지표, 뭐 기법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저럴 때는. 쭉 이제 없다가 2012년 5월달에 요거는 박스죠, 박스. 그죠? 경제 침체기라기보다는 이때 이제 유로존 이슈. 네, 갑자기 유로존 붕괴, 유로존 재정 적자 문제가 터지면서 빠졌던 건데 상승 추세도 아니고 그냥 박스였습니다. 적용되죠. 어떻게 됐어요? 두 개. 그죠? 두 개 두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보세요.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우리 코스닥이 고점 대비 17%. 지금과 비슷하죠? 고점 대비 17% 빠졌을 때입니다. 급반등 나왔어요.
이때 뭐였어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었습니다. 네, 이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다고요? 이때 보시면은 고점 대비 무려 25.8% 빠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25.78%.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검정색 두 개 뜨고서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슈퍼반등. 보겠습니다. 자, 2012년 5월 이때도 마찬가지 유로존의 재정 적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은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었어요. 네. 그리스 특히나 그리스 그리스 뭐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만다 하면서 독일이랑 프랑스는 뭐 말리고 네. 어떻게든 도와준다 그러고 자, 두 개 떴죠? 반등이 진바닥이었습니다. 또 가볼까요? 예, 하나 떴습니다. 이때는 이제 버냉키 텐트럼이라고 해서 한참 그 당시에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 거죠. 네.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2014년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보시면은 하나 떴죠. 하나 뜨고서 진바닥이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잘 안 들린다고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이때도 19% 정도가 빠졌었죠. 지금 코스닥이 몇 프로 빠졌어요 여러분들? 18% 이상 빠졌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코스닥이 빠진 게 18.6% 빠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세요. 18.6%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좀 더 빠졌어요. 지금이 잘 안 들린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지? 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자, 방송 상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점검. 끊겨요 진짜? 아 그래요? 좀 뭐 특별히 뭐 딴 거 건드린 건 없는데 버퍼링이 있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녹화는 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있으니 나중에 영상 올려드리면 다시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 끊기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인터넷 문제인가요? 특별히 뭐 어제는 괜찮았죠? 그죠? 어제는 괜찮았었어요? 어제는 괜찮았나요? 오늘 유독 그런가 보네. 계속 끊겨요? 아, 왜 이러지? 이유는 모르겠네. 왜 끊기는 거야?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아, 참.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영상 업로드 후 다시 봐주세요. 녹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테이퍼링 이슈로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때도 이게 진바닥이었다라는 거죠. 이때도 18.7% 빠졌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한참 이제 안 떠요. 한참 안 뜨다가 이때 네, 미국과 중국, 특히나 중국의 경제 위축. 이때도 보시면 19%가 빠졌죠. 19% 비슷하죠 지금이랑? 맞죠? 네. 근데 이때도 역시나 두 개가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두 개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 뜨고 급반등 나왔고요. 하나 뜨고 급반등 나왔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단기 고점 대비 13% 빠졌네요. 이때. 자, 그러다 이제 이때는 뭐냐면은 브렉시트 기억하시죠? 영국이 이제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때 11% 빠지고도 두 개 뜨고 진바닥이었습니다. 두 개 뜨고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근간이 흔들렸던 빅 이슈가 있었었죠. 바로 최순실 박근혜 콜라보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이슈도 있었었고요. 네. 요때도 2개 떴죠. 근데 이때 연속으로 떴던 건 아닌데 아무튼 2개 떴었습니다. 뜨고 나서 바로 급반등이 나왔었어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15% 정도가 하락했었었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18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2개 떴죠? 어떻게 됐어요? 급반등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요. 이때도 2개 떴죠? 역시나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개 떴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3개 이상 뜰 수 있다고. 역시나 2개 뜨고서 급반등, 2개 뜨고서 급반등. 또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빠졌죠. 이때는 뭐 미중 무역 전쟁에다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제일 컸어요. 이때 보시면은 연달아 뜬 거 2개 연속 떴죠. 2개 연속. 이때 한 번 뜨고서 빠졌다가 2개 연속 뜨고서 이게 진바닥이었습니다. 네, 진바닥. 이때는 고점 대비 보시면은 25% 거의 뭐 26% 정도가 빠졌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맞고서 반등이 나는데 코로나 때는 4개 떴죠. 4개. 자,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에 10월 달에 검정색 하나 상승 추세가 빳빳할 때 떴다. 이거는 몰빵입니다, 솔직히. 뭐 방송에서 몰빵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요. 예. 상승 추세에서 이거 검정 떴다. 질러야죠. 무조건 질러야죠. 마찬가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는데 떴다. 지르는 겁니다. 이때도 떴다. 지르는 거예요. 추세가 빳빳하잖아요. 누가 봐도 추세가 살아있고 빳빳한데 검정색 떴다. 지르는 거예요. 네. 혹시나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때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개 뜬 겁니다. 2개 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그널이 2개 뜨면은 진바닥이다라는 거 다들 이해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요겁니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지금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이 존버 클라이막스 2개가 뜨게 되면은 진바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고개 뜬 거예요. 그래서 급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여전히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지금 무조건 버텨야 되고 절대로 여기서 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지금은 경제 침체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기라 볼 수가 없어요. 아직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은 찐바닥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제가 만든 이 시그널, 제가 만든 이 존버 클라이막스 시그널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방송 열어봤고요. 아쉬운 점은 지금 버퍼링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영상 업로드해서 다시 깔끔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걸로 좀 성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방송 상태에도 좋지 않고 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급반등 나올 겁니다. 네, 나올 테니까 다들 좀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우리가 좀 또 대응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